서울사리에 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32세, 4년제 대졸이시고 전공은 미디어학을 하셨어요. 경력은 국내 IT, 대기업 서비스 기획 8년,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 근무하시는 모양이에요. 어학 능력은 IELTS 8.0, 영어 사용에 문제 없음. 예, 굉장히 괜찮은 영어 실력입니다. 자산 규모 2.5억, 연소득 1억 내외, 결혼 자녀 계획 없음, 비혼. 예. 희망 이민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영어 사용 가능 국가. 독일어, 프랑스어를 공부한 적은 있지만 A1 수준. 더 공부할 마음은 있음. 예. 그리고 현재 희망하는 직종 커리어는 테크 업계나 유사한 직종,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쪽으로 취업 희망합니다. 커리어 초반에 취업에 유리한 개발, 데이터 분석, 디자인 등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부트캠프 등을 통해 공부도 해봤는데 적성에 너무 맞지 않아서 해당 직군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잡을 구해서 이민하거나 대학원 진학, MBA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GRE 성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A는 되게 GRE를 받아주는 데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 GMAT을 많이 쓰죠. GMAT. 대학원은 MBA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도 열려 있으나 유럽 학교는 학부 전공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원래 전공은 취업에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서 더 공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미디어 학과, 옛날 치면은 이게 신문방송학과 이거죠. 이게 이민 1세대가 해외에서 그 취업하기에 유리한 전공은 아니에요. 예, 이게 사회과학 대학에 있는 약간 문성한 전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 1세대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이민 2세대들은 어디 블룸버그 통신 이런데 무슨 앵커도 하고 아나운서도 하고 리포터도 하고 CNBC든 뭐든 이렇게 무슨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민 2세대인 경우들이 많고 최소 초등학교 때 이민은 이민 1.5세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민 1세대가 미디어 쪽으로는 쉽지는 않다. 취업에 그나마 유리한 MBA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고려해 볼 만한 다른 전공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이 된 건 아닌 상태에서 한국에서 거주 허가를 받아 바로 이민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학을 하려는 이유도 꼭 학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바로 취업은 어려울 것 같아서 학위로라도 우선 현지에 랜딩하려는 거라서요. 그렇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일단 유럽에도 다국적 기업이라던가 스타트업이라던가 이런 한국의 네이버든 카카오든 기타 다른 무슨 이런 IT 관련 유니콘급 이런 서비스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도 취업 기회가 있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아시아 퍼시픽 한국 담당자로 너희 서비스를 한국에 런칭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어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들에 취업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유럽에 있는 회사에 바로 지원을 해서 이민 취업에 성공하고 이민을 한다. 물론 확률상으로 굉장히 낮은 경우지만은 일단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해요. 하지만 통상 이공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엄청난 상경계도 아니고 굉장히 좀 서비스 기획, 물론 기술적인 이해라던가 이런 그 시장의 비헤이비어, 컨슈머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국 사람들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이거는 내가 잘 알지만 독일인의 사고 방식, 독일인의 행동 양식 이거는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지금 어도비 지난주에 몇십 프로, 십몇 프로 오르고 그런 회사 있잖아요. 어도비라고. 여러분들 아크로밧 이거 하고 원래는 어도비가 옛날에는 이제 회사 이름도 다 까먹었다. 어도비가 합병한 지금은 없어진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웹사이트 상에서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무슨 웹 기반의 게임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거였는데 그 회사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근데 문제는 어떤 모듈을 설치해야지만 이게 웹사이트에서 그래픽도 자유자재로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옛날 옛적에.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온라인 뭐 SNS든 뭐 인터넷 사용자들이 뭐를 설치하라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큰 의심 없이 그냥 다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뭐를 설치하라고 팝업이 뜨면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바이러스인 줄 알고. 그래서 어도비가 합병한 옛날에 이게 무슨 매크로? 네, 매크로미디어? 뭐 이런 회사였나? 이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매크로미디어? 그런 회사였나? 그 회사의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설치해가지고 웹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는 잘 안 먹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이런 컨슈머 비헤이비어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기업, IT 대기업의 서비스 기획을 했지만 그 경력을 가지고 독일에서 과연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미지수란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냥 독일에 무슨 집 구할 때, 뭐 할 때 그냥 이메일 띡 보내거나 뭐 어디 관청이든 어디든 이메일 띡 보내면은 그게 잘 피드백이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메일 주소들 중에 무슨 네이버 주소라든가 무슨 다음 주소, 그나마 지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메일도 한국 사람이 보내면은 그 중간에 한글 같은 게 몇 개가 섞여 있는데 그런 캐릭터가 유럽에서 흔하지 않은 이상한 아시아 쪽 캐릭터가 섞여 있으면은 자동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시아에서 날라오는 이메일은 무조건 스팸이거나 어떤 프로드에 관련된 이메일이라고 그 시스템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장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커리어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아무튼 시도는 해봐야겠지만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현지에 있는 대학원 진학, MBA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현재 취업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문제, 그 중에서도 MBA에서도 데이터 분석 같은 것, 비즈니스 애널리스틱스 이런 거를 깊게 파면은, 취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나는 데이터 분석도 싫다, 개발도 싫다, 디자인도 싫다. 그러면은 내가 현지 노동시장에서 뭘 갖고 경쟁을 할 거예요? 현지 노동시장에서 내가 어떤 비교 우위의 어떤 경험, 기술, 지식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른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이 경력 다 때려치고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던가 무슨 파이낸스 자격증을 취득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 개발은 안 하더라도 데이터 애널리시스 정도는 택해가지고 어떤 깊이 있는 공부라던가 MBA를 택하더라도 과목을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어떤 계량적인 수치적인 이런 과목들을 많이 듣고 그쪽으로 인턴을 시도해야지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왜? 나는 물론 IELTS 8.0이니까 영어를 꽤 잘하는 거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원어민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독일에서 이런 그 유럽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은 영어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독일어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 곳이니까. 그러면 그 노동시장에서 내가 비교 우위를 가지려면은 뭔가 하여튼 주특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언급한 것들 중에서 개발은 안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정도는 택해야지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는 숫자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데이터 분석도 싫다. 그럼 회계도 싫고 재무도 싫고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한 마케팅 무슨 PR 아니면은 이런 서비스 기획 그래도 IT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이게 있으니까 도전은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 사람들의 그 컨슈머 비헤이비어와 독일 혹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같은 나라의 컨슈머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언어, 종교, 철학, 가치관 이거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서 내가 그 어떤 비교 우위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똑같이 무슨 삼성, 현대,
기아, LG 이런 회사들에서 또 한국인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현지인들은 조금만 압박을 해가지고 위에서 뭐 일 더 시키면은 퇴사한단 말이에요. 때려친단 말이에요. 딴 데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출신 주재원 현지 채용은 그래도 한국식으로 뭐 굴린다고 그래야 되나? 한국식으로 굴려도 그래도 좀 스트레스에 면역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버티니까 또 한국인을 채용하기는 해요.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연봉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쪽은 한번 그런 쪽에서 뭐 마케팅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뭐 담당자로 뭐 일하는 것 정도는 승산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나 독일 요새 주재원들 많이 뽑는 것 같아요. 룩셈부르크는 한국 대기업들이 사무실은 있는데 직원들은 별로 없고, 예. 아무튼 그런 방향을 이해하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